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크지만은 북한이 그동안 워낙 약속을 많이 깬 전례를 볼 때에 솔직히 믿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늘 하던 얘기지만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인 결실을 거둬서 북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북핵 폐기, 후평화 정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곧 북핵 문제의 해결인 양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소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섣부른 착각이나 환상을 절대 피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북핵 폐기 혹은 비핵화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 용의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도 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남북 대화는 늘 봄이 오는 듯 했다가 다시 추운 겨울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마치 당장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더 강하게 확대해야 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고 또 F-35A 출고식이 축소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안보가 있어야 내일 평화가 있다는 교훈처럼 국민과 함께 안보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들이 순환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떠한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개헌 논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권력 분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개헌안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개헌 무산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현재 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안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 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 기능을 의무화한 경제 민주화 조항 등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내용까지 개헌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경제 파탄 대책 주기가 가동된 이후에
두 차례 토론회, 또 내일도 아침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하남시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비명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을 좀 늘려줘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좀 선순환으로 돌려보겠다는 그 의도는 뭐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도대로 시장과 민심이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과 민심은 오히려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10개월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쇼잉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판 아직도 있나요?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실업률 최고치, 취업률 최저치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정부는? 민생, 서민 경제가 바닥입니다. 세븐일레븐 운영하시는 점주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라리 알바 뛰는 게 점주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용안정 보조금 준다 그랬잖아요. 3조 풀어가지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 원씩 준다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종합소득세 공제도 안 되고 4대 보험 들어야 되고 실효가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4조 원 풀어가지고 연간 1,000만 원씩 보조금 준다? 이건 또 뭡니까? 아니 그럼 그 직전에 취업한 청년, 숙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새내기 취업자보다도 임금을 더 적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미스매치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온통 모순 덩어리예요. 물가가, 골목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요즘 배달비 1,000원씩 따로 받습니다. 가족들하고 탕수육 시켜가지고 동네에서 외식조차 하기가 겁나요.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자, 내일 모레 23일 날 철강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 여부, 한국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발표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날입니다. 김현종 무슨 통상교섭본부장 혼자 원맨쇼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통상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미국의 그 무역대법 USTR은 백악관 직속기구 아니에요? 장관급이 지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지금? 23일날 그러면 대한민국이 유예되면 그걸로 만족입니까? 유예되면 유예되는 대로 한미 FTA에 우리가 더 큰 양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한미 FTA 목조하면 우리 두 번째 품은 뭡니까? 자동차,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철강, 자동차, 조선은 이미 삐그러져 있고 반도체 하나 남았는데 반도체도 D램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고부가 같이 개발하지 못하면 중국에 밀립니다.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입구에 우리도 들어섰다.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 지경입니까? 미국, 일본, 유럽 호황을 누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문제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른 주제와는 달리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와 심판을 내릴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경제 망국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을 왜 혼자서 고집스럽게 시장과 민심이 반응하지 않는 길을 왜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까? 나는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파탄 대책 특위라고 해서 과연 우리 경제의 현실이 파탄이냐? 파탄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파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종합평가입니다. 안보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은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우리 민생경제, 파탄난 민생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현장에 다가가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정책을 시장과 민심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이 경제정책을 즉각 수정하고 교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부 측에 분명히 촉구해야 되겠다. 통상문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산업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새로운 통상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구축하여라.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크지만은 북한이 그동안 워낙 약속을 많이 깬 전례를 볼 때에 솔직히 믿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늘 하던 얘기지만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인 결실을 거둬서 북핵에 대한 북한의 관영 매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북핵 폐기 혹은 비핵화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 용의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도 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남북 대화는 늘 봄이 오는 듯 했다가 다시 추운 겨울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마치 당장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더 강하게 확대해야 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고 또 F-35A 출고식이 축소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안보가 있어야 내일 평화가 있다는 교훈처럼 국민과 함께 안보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북핵 폐기, 후평화 정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곧 북핵 문제의 해결인 양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소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섣부른 착각이나 환상을 절대 피해야 하겠습니다. 영장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들이 순환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떠한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개헌 논의의